자,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1번 사업 시행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죠. 그죠? 맞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신탁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위탁입니다. 위탁. 그렇죠? 근데 위탁인데 도로하고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을 민간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아시면 돼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대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죠. 소유자는 조합. 원칙으로 되는 원칙.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계나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그죠? 대행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캐 할 수 있다. 대행캐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시행자가 대행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공공이죠. 보입니까? 문장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아무런 답이 없을 때 혼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로 하는 경우에 국 공유지는 빼고 면적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러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환지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면적도 소유자도 등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맞네요. 답은 4번에서 나왔는데요. 작년 문제네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조합이죠, 뭐. 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 문제입니다. 개발법 문제는 어렵게 안 냅니다. 3번.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할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자, 사업 시행자 누가 된다고 했어요?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철도공사 아닙니다. 철도공단은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만.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틀렸어요.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용 방식일 때는 국 공유지를 빼고 면적 3분의 1을 가져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이 의견한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다 맞죠, 그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철도공사가 아니고 뭐야? 국가철도공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만 그래요. 시행자의 4번.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대행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걸 했기 때문에 대행케 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대행케 하는 게 뭐야? 설계, 또 분야, 또 부지조성공사, 또 기반시설공사, 그 다음에 분양, 설계, 이거죠. 그래서 아닌 걸 뭐야? 딕을 리을 빼고네.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미음이 있는 거. 3번이네요. 암기한 대로 가면 돼요. 이거는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5번도 한번 볼까요? 변경 나왔네요. 시행자 변경을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세워놓고 1번, 1년, 2번, 3번,
4번 파산. 1.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번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는데 1년 안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요거는 무슨 사유냐면 등이 되는 사유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뭐 될 때? 취소가 될 때,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날 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전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을 때, 실시계획인가 1년. 그죠? 그래서 다 맞는데 몇 번 빼고입니까? 니은 빼고네요. 니은 빼고. 그래서 몇 개를 찾아라고 했거든요. 몇 개입니까? 5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지금 5번 문제를 풀면서 사업시행자 변경사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하고 그대로 시험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풀립니다, 문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하고 그대로 시험장 간다니까? 그럼 이 문제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립니다. 그렇게 외웠으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게 편하게 바꾸는 건 제가 할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암기된 상태에서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6번.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서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등이, 지하철 등이 시행자 되는 사유를 물어봤는데 틀린 걸 물어봤어요. 1. 지자체 등에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한다. 지자체 등 일할 때는 등에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죠. 국가가 들어오진 않죠. 국가는 아닌데 국가가 들어오면 국가 등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죠? 1번 탈락.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나냐면요. 지자체 등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1번 국가, 2번 지자체, 3번 주공, 4번 지방공사, 5번 신탁업자 이렇게 시험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4, 5년 됐죠. 등에는 국가는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면적도 2분의 1, 소유총수 2분의 1,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부터 1년 안에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법인 논해요. 법인 설립과 사업 시행입니다. 법인 설립할 때 1.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전체 사업비에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부담률은 빼고 비용에서 몇 프로? 20% 아닌데요. 10% 탈락. 법인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개발 이익이 협약을 체결한 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회계 납입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비로도 쓸 수도 있고, 기반시설 공사나 임대주택 용지 가격을 떨어뜨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임대주택 건설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맞네요. 법인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개발 이익이 협약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하면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 영위하는 시설의 설치나 비용 부담에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공공참여자하고 민간 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방식이 무슨 방식이 원칙이에요? 공모의 방식이 원칙인데, 민간 참여자가 제안할 때는 공모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민간이 소유권 얼마로 확보하고? 3분의 2.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도시지역에.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10만 미만입니다. 이상 아닙니다. 미만. 그리고 우리가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참여자 선정 방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8번.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1번. 공공 참여자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 참여자 이윤율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공시행자 부담분을 포함해서가 아니고 공공시행자 부담분은 빼고 10%죠. 틀렸네요. 2번. 공공참여자와, 아이고, 오타가 났네. 내가 발견했다. 10은 안 줘도 된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참여자와 민간 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공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데요. 무슨 방식? 공모. 1번,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공공은 민간 참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협약을 당연히 체결해야 되겠죠. 협약을 체결하면 작성한 협약 내용을 시군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지정권자가 만다 승인을 받고 지정권자는 지가 승인한 거로 끝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장에게. 체결 승인을 한 지정권자는 국장한테 내용을 만다 보고하고 국장이 보고 어허이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이 위법, 보완이 필요하면 국장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죠. 자, 이랬는데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유자 몇 명? 7명. 정관, 국장, 인가를 받아라. 인가는 누가 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합니까? 왜 그래. 국장 인가 아니잖아. 지정권자 인가잖아. 틀렸네요. 2번.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맞네요. 소유자죠. 이게 재건축에 가게 되면 누가 되냐면 찬성한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죠?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인가 신청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정되기 전. 왜 그래. 확정되기 전 해석을 하면 그래 되는 거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3번은요, 해석을 하면요,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으면 누구가 사는 기준한다? 양도인. 그래서 얘는 뭐한 것으로 본다? 별 말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단계로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개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 사유. 근거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닙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를 받기로 확정되고 나서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거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2년 아닙니다. 근고 5년을 받았어요. 그럼 2년 지나면요, 3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근고 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 해야 돼? 끝나야 돼요. 내지는 집행 면제, 형집행 면제 받기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몇 년? 2년. 3년을 해줬어요. 3년. 현집행 정지를 해주다니까 복권 안 해주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야 돼? 2년. 복권 해주면요, 그날로 이제 다 회복되는 겁니다. 3년만 해준 것이. 틀렸죠? 왜 이 문제, 4번 지문을 왜 제가 넣었냐면, 여러분들은 뭘 외우냐면요, 근고, 몇 년, 2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문장을 봐라고. 이런 거 넣지 말까?
5번.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변경인가를 반다 안 반다? 맞죠. 답은 나왔죠. 2번에서. 10번. A도 B군에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A도 B군입니다. A도 B군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야 돼요? B군수가 합니까? A 도지사가 해야 됩니까? B군수?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가를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군데요? 시도, 대도시. 다시 한번 더 할게요. A도 B군이면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A 도지사. 그래서 누가 인가를 한다? A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자, 조합은 B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은 누가 하냐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야 돼요. 조합 빼야 되죠. 조금 제한할 수 없어요. 조합은 수용 방식과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조합은 어디에는 놓으면 안 돼? 수용에는 조합이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 퇴임합니까?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까?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맞네? 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니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B군수한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A 도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다 틀렸죠? 문제 좋죠? 이런 문제 내지 말까요? 그 다음 11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동의요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옳은 것은 아까 이거는 개발계획 할 때 푸른 겁니다.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합니다. 공유한 자가 동일하면 몇 명? 필지 수만큼이 아니죠. 한 명. 동의자 산정에서 가지고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대표자 한 명이 아니고 각각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확정 전에는 철회할 수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죠.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겠네요. 국공유를 빼고 전체 사유 토지 면적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면적이나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를 받는다. 맞죠? 5번이 맞네요. 12번.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1번.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은 100명 이상 안 해서 100명 이상이 안 해서 100명 이상이라고 안 했어. 100명인 조합을 했어요. 100명인 조합. 50명 이상에 포함되는 거 맞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맞죠? 공고 방법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병기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되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판명됐어요. 그죠? 당연 퇴임합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정비법은 당연 퇴임. 맞네요.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만다 준용하죠. 맞습니까? 맞죠?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의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흠결이 있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법인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올 건데 이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일반 규정이 민법에 있어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좀 작은 기억보다 30 몇 조부터 해가지고 80 몇 조까지 한 50개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이. 민법에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법으로 우리가 통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조합인 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때 행정심판 요거는 있다 없다를 물어본 거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됩니까?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돼요? 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 지정권자. 상대방이 누구냐 이라면 지정권자가 돼야 되겠죠. 적어놓을래요? 상대방은 지정권자. 요거는 있다 없다만 물어본 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13번의 임원입니다. 틀린 것은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사는 조합원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이사는 감사하고 겸직할 수, 감사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 되니까.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 등에 판명됐죠. 당연 퇴임하는 것은 정비법.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4번에서 나왔죠. 14번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가 할 일을 대행할 수 없는 거요. 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총회에서만. 채비지는 총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대의원에서 할 수 있죠. 우리 총회에서만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세 개 뭐 헌법 또 반정선거 또 중요사항. 이거 중요사항이잖아요. 이거 환지 헌법이죠. 총회에서만. 반정선거 총회에서만. 부가금 아니죠.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대행할 수 없는 상황. 저기 총회에서만 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요거네. 1번. 기억 디귿명. 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받고 나서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해야 된다. 맞죠? 등기하는 건 맞죠? 근데 등기 기간이 14일이 아닙니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등기하면 돼요. 아, 30일인지 14일인지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몰라 이러고 넘어가야 돼. 왜냐 30일인지 14일인지 60일인지 인가받고 나서 등기하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별도로 안 해왔으면 자꾸 머리를 갖다가 뜯는다고 그게 기억나지는 않잖아요. 입력된 적이 없는 것은 출력이 안 됩니다. 입력된 것도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입력된 적이 없는 것은 절대로 출력이 안 되니까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합은 부가금이나 나왔네. 이거 아는 거다 이거는.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제권은 누구만 가지기 때문에 행정청 깡패만 가진다. 깡패. 그 깡패한테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위탁 수수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몇 프로? 그래.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 그거네. 공유 토지 공유자와 집권법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는 공유자 및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가진다. 맞습니까? 응? 공유 토지의 공유자, 집합 건물 소유에 관련된 구분 소유자는 공유자, 구분 소유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한글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맞습니까? 한 개인데 왜 그래? 에이, 공유 토지 공유자라든지 구분 소유자는 공유자 및 구분 소유자별로, 공유자별로 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는 건 아니고 공유는 몇 장? 한 장.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일어나야 되겠지. 근데 뭐가 틀렸어요? 구분 소유자별로는 맞잖아. 공유자별로가 틀렸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공유면 몇 장이라면 한 장이라고 합창하거든요. 그리고 야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라 이런 표정을 짓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문장 해석. 이런 것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지거하고 별도로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된다고 했죠. 그죠? 임원으로 선임됐는데 결격사에 해당돼 판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 퇴임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16번. 작년 시험 문제네요. 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소유자 몇 명? 7명.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뭐 한다? 신고한다.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모르겠는데 경미한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의결권 지가하고는 별도로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승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좀 전에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조합은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권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언제? 다음 날. 답은 3번입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는 뭐 아주 평범하게 나왔죠. 17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래 물어봤습니다. 1번. 틀린 것은입니다. 지정권자는 소유자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규약, 아이고 나왔다 이거. 규약, 시행규정, 정관.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만들면 뭘 만들어요?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만드는 게 자치규범이 뭐예요? 규약. 공공이 둘 이상 모이면요? 시행규정. 그래서 지정권자는 소유자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싸울 수 있거든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죠.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를 할 때 공공시행자가 일부를 환지를 할 때는 공공이 하니까 뭘 만든다? 시행규정. 시행규정을 작성할 때는 시행자가 시도,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뭐로 만든다?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이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별표. 시행규정을 갖다가 지자체장일 때는 뭐로 한다? 조례로 정하면 돼요.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탁할 수 있죠.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시행자가 아니고 누굴 때만? 민간만 된다고 했죠. 틀렸네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행자 파트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문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요 지문에 있는 문장 천천히. 마지막 문제. 동의요건. 도시개발법상의 각종 동의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나 조합 대신에 지자체 등을 등등등등등등등등 2배. 공유지는 빼고 면적도 소유자도 이상이 동의했으면 지자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환지인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요건은 면적, 소유자 총수, 맞죠? 도시개발구역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누가? 민간이 토지 소유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죠. 소유 총수 2분의 1은 넘는데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인데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개발계하고 똑같죠? 면적 소유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수용할 때 민간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 요거는 여러분들 개발법의 동의요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쭉 모아가지고 하나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자, 실시계획은 논점이 5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냅니다. 야도 시험에서 의외로 실시계획 볼게요. 실시계획은 앞장으로 가야 됩니다. 앞장, 앞 페이지. 우측 상단. 자,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은 뭘 포함해야 됩니까? 지구 단위를 포함해야 되겠죠? 실시계획인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죠. 실시계획은 뭐를 위반하면 안 된다? 개발계획 위반. 개발계획이 헌법이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만약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하는데 국장일 때는 누구 의견 듣고요? 밑에 시도 대도시. 시도면 밑에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가서 뭐 든다? 의견 청취하죠. 효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고시 내용이 양자가 충돌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대로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서 낼 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변경이야, 변경.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뭔가를 감소할 때 경미한 거로 보는데 증가는 대부분 아니거든요. 근데 증가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업비 10% 범위 안에서 말 때 감소는 당연하고 증가, 사업비가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경우도 경미한 거로 봐서 변경인가를 안 받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1번에 사업시행 지역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차고 누락에 따른 면적의 정정. 차고 누락은 뭐 공법에서는 전부 다 경미한 거로 다 봤죠. 그 다음에 면적 10% 범위 안에서 감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몇 프로? 10%. 근데 감소가 아니고 뭐야? 감소는 당연하고 뭐 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경우도 경미한 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계 바로 들어갑니다.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여러분 국장이 했거든요.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군구.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사업시행자는 뭐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개발계획 위반하면 안 되잖아. 3번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시행 허가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죠. 일단은 해당 허가를 별도로 또 받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얼마나 의견을 주는 게 원칙입니까? 손가락 칸닝도 못하고 실력이 있어야 칸닝을 할 건데 그러니까 2일 며칠? 20일 건축부 가면 15일 정비부 가면 30일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의견 주는 기간 대세가 며칠이 대세라고 했어요? 20일. 네, 20일. 괜찮아. 시험 많이 나왔어. 시험 많이 나왔어. 실력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실시계획,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면적 20%가 감소가 됐어요. 그럴 때는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경인가를 생략하려고 그러면 몇 프로라고 좀 전에 배웠습니까? 20%는 너무 크죠? 몇 프로? 10%. 3번에 5번에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에 가서 인가를 받는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맞지 않다. 그러하지 않죠. 맞네요. 그죠? 답은 샵은 자, 똑같은 문제.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실시계획은 여러분 뭘 포함이라고 배웠습니까?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설계나 자금,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국장인 지정권자는 누구한테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가 지정권자면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듣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 다른 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나왔네. 인허가 의제 사항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관계 행정이라는 거 협의하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답변을 해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 협의 요청을 했거든. 근데 쥐고 쭈물딱쭈물딱 끓이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줘야 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며칠이 원칙이더라? 20일. 건축법은 15일. 그 다음에 정비법 가면 30일 또는 10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0일 아니고 며칠? 20일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인가를 받고 사업비 10% 부분에서 사업비를 정액 또는 감액 할 때는 변기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맞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내용 중 국회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국회법에 따르는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읽어보세요. 풀자. 다 풀어놓고 갑자기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를 생략하면 문제 다 안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지구 다리기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번에 사업비 10% 증가 10% 증가했어요. 변기인가를 안 받죠. 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앞에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수용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사업 시행 방식으로 넘어가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이 있는데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죠. 시행자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해져 있고, 그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즉 수용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을 합니다. 환지는 대지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수용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높죠. 그럼 뭐 한다? 환지를 하고. 혼용은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목적이 수용의 목적과 환지의 목적이 둘 다 혼재하면 그걸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고, 혼용할 때는요, 수용과 환지로 분할하는 분할 혼용이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하는 미분할 혼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작년에 바꾸는 게 나왔는데, 바꾸는 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로 바뀌진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진 않는다. 뭐를 바꾸진 않는다? 환지를 바꾸진 않죠.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뭐를 바꾸진 않는다. 환지는 안 바꿔요. 그리고 뭐로 바뀌진 않는다. 1번. 시행 방식이 나오는 것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수용이죠. 1번이네. 끝.
나머지는 뭐 환지입니다. 시행방식 변경 나왔네요. 뭐로 바뀌진 않는다. 작년 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시행방식 변경입니다. 뭐를 바꾸진 않는다. 뭐로 바뀌진 않는다. 하나밖에 없네. 리을 빼고네. 끝. 됐습니까? 7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아, 짜증난다. 아니, 나는 짜증 안 나. 얘는 짜증나죠. 이런 문제 싫어하잖아. 이게 다 알아야 되거든. 몇 개 이거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거 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럼 웬만하면 답을 맞춥니다. 내가 아는 거 빼고. 80점은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본인 실력이 한 50점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빼고 답을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 기억.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혼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이게 맞죠? 수용 방식은 지가가 높으면 수용하면 좋겠다. 그죠? 수용 방식은 회용 증진이 필요할 때는 수용이 아닌데요. 뭐 환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환지가 아니고 뭔데요? 수용. 수용 방식과 환지를 혼용할 때는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데 옳은 것은 두 개입니다. 맨 기억하고 미음이네요. 답은 두 개. 그 다음에 수용 들어갑니다. 진도가 급하니까 수용 1부만 할게요. 자, 수용에서 주체하고 토지상한 채권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체. 자, 바로 볼게요. 저 좀 보세요. 개발법 문제는 다 맞추세요. 국계법 3분의 2 맞추고요. 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자신 있게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격입니다. 합격. 그래서 주택법 문제를 풀면서 어디서 개업하지? 라는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런데 개발법과 주택법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러면 고민이 달라져요. 내년에는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바뀝니다. 고민의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우리는 평생을 고민하면서 사는데요.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고민한다니까요.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정신이 멀쩡하면.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의 퀄리티가 좀 다른 고민을 합시다.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면 되죠. 할까 말까. 개업을 할까? 어디서 할까? 이런 고민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은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수용.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시행자. 누구 빼고? 조합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서 민간이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하고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입니다. 이게 잘 되죠?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OX. X. 누구일 때만요? 민간. 그리고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치법 준용하잖아. 몇 프로? 98%. 특례가 두 가지가 있죠. 사업 인정 고시 특례. 원래 누구한테 사업 인정을 받게 돼 있냐면요. 국장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특례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안 받고도 수용의 권리가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지 세목을 고시했을 때 요 세가 뭐냐면 박스에 두 개다 아까 첫 시간에 풀었던 거 그겁니다.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4개잖아. 박, 세,
두 개 다. 그 세에서 세가 이거죠. 그래서 그 세목을 고시하면 이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용의 권리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재결기간은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주택부나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 시행기간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수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수용. 그죠?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초원 10억짜리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수용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돼요? 그죠? 그 10억을 주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죠? 근데 이걸 줬다 못 줬다? 못 주고 이걸 안 주고 뭐를 발행해버렸네? 채권을 발행하네요. 채권. 무슨 채권? 나중에 만기에 뭐로 주겠다고? 돈 안 주고 토지로 상환하겠다라고 채권을 미리 발행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채권을 받았으니까 야가 채권자가 되겠죠. 야는 발행자이면서도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요.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공공이 수용하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나요? 민간도 발행할 수 있나요? 예. 민간이 발행할 때는 부도 우려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전부 다 뭐 받아라? 지급 보증받습니다. 이거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원칙인가요? 예외인가요? 예외죠. 토지상 채권 예외잖아. 원래 10억짜리 토지 수용하면 10억씩 뭉쳐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니까 예외잖아. 그러니까 시행자 너가 마음대로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승인해준다? 그렇지. 개발법은 몽창구리 누가 한다? 그 지정권자 승인하는 거. 아이,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자, 발행을 했으니, 그럼 야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야는 발행자이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만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은요, 토지를 수용하는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1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채권을 10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로 상환할 건데 10억짜리 채권, 10억짜리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이 아니죠. 환지로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는 안 되고 얼마? 일부. 이 원칙이 아니고 예외다 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원해야지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을 했거든. 만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만기가 오면요, 지급 제시를 합니다. 지급을 해달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야는 뭐 해줘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되겠죠. 지급 못 하면 이게 부도나는 겁니다. 지급할 때는 뭐로 지급한다? 토지로도 되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급 용도로 쓰는 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나 건물이 100만 평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2분의 1을 넘어서 지급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 토지상환 채권은 키워드가 뭐야? 상환이죠. 그래서 무슨 정권? 기명정권. 그래서 발행할 때는 기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명을 기해야 돼요. 기명을 해야 돼요. 원부에다가. 그리고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 사유로 절대로 양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했을 때는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원부. 양수한 사람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대항하려고 그러면 즉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채권에 이름을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무자가 있다,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토지상환 채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채권이 4개 나오거든요. 4개 나오는데 하나가 우리가 국계법 매수청구에서 배웠죠. 그죠? 도시공객시설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 그
그리고 개발법 맨 만리에 도시개발 채권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가면 있는 주택상환사채인데 작년에 2개 나왔거든요. 작년에 1개, 재작년에 2개 나왔거든요. 재작년 3년 전에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판 쉬었어요. 원래 하나 나왔는데 2개가 나왔거든요. 한 판 쉬었어. 작년에 1개 나왔거든요. 통상적으로 4개의 채권 중에서 1개가 나옵니다. 어느 채권이 나올지는 귀신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한테. 지도 모른대요. 채권은 모른대요. 다른 건 아는데 채권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불규칙 바운드를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도시개발 채권이 나올 차례입니다. 순서는. 근데 그 순서는 거의 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는. 근데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한 소리를 좀 하고 있죠. 자, 봅시다. 볼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말 그러면 안 되지. 기분 별로 안 좋지, 당연히.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면 돼, 안 돼? 돼. 1번. 1번. 우리가 참 이제 몇 개월 수업하면서 그래도 친해졌는데, 이별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한 두세 번 보면 헤어지죠? 12, 세 번까지는 안 되네. 몇 번 안 남았네요. 그죠? 한 10번 정도 보면 헤어지겠네요. 1번. 자, 봅시다. 아니, 우리 내년에 또 보는 분들도 있고, 징글징글하다. 자, 1번. 수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수용입니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집단적 조성. 그럼 안다? 수용. 맞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했죠. 수용할 수 있다. 누구 빼고? 조합 빼고. 맞죠? 민간입니다. 민간이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 마하고 소유하고 소유정수 얼마? 2분의 1. 수용에 대해서 이 법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몇 프로? 그렇지. 98%. 실시계획을 만약에 고시했죠. 그러면 공치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아까 언제를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까? 토지 세목을 고시했을 때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어디에서 사업 인정을 보는 거냐면 시설사업,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 그죠?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개발 계획에 수용 대상이 되는, 아이고, 나왔다. 세부 목록. 새가 나왔네. 박스에 2개 돼서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되면 공시법에 따르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인정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맞네? 기억은 있어야 되네요. 4번, 5번은 자동 탈락. 주택공사법에 따르는 주택공사인 시행자는 공공입니다. 공공입니다. 면적 3분의 2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니은 들어오면 틀리네. 디귿이 답을 일정하네요.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서 토지를 상환할 때는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토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수용을 통해서 토지가 만들어지면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칙은 경쟁입찰. 그 다음에 추첨, 8030. 그 다음에 수익이야.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할 때 나중에 만기에 토지를 주겠다라고 이미 계약이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첨이 아니고 무슨 방식? 그게 수익계약입니다. 수익계약. 수익계약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계약입니다. 수익계약이 나옵니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하는 거. 선수금 받을 때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예요? 10%. 선수금 받을 때 공사 진척률은 몇 프로? 10%입니다. 몇 프로요? 10%. 그리고 공공이 선수금 받으려고 그러면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하면 돼요? 10%.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고 하면 소유권 몇 프로?
100%, 공사 신청률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시행자라 했으니까 민간이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10% 맞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에 따라 시행할 때 토지 수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조합은 아닙니다. 조합 포함이기 때문에 가로 안 때문에 틀렸네요. 지방공사가 공공이죠. 동의요건 필요 없습니다. 소유할 필요 없죠. 수용 방식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할 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 일부 맞네.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기명식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치법에 따르는 공치법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를 하는 시기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니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입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3번에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여러분.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채권은 타인한테 이전이 네버입니까? 네이버입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네버입니까? 네이버입니까? 네이버. 불가능은 아니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불가능이 아닙니다. 채권은 기명식, 무기명식이 아니고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합니다. 기재부 알미대.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기재부가 들어오면 안 돼. 도시개발구역 소유자인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이죠. 뭐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라. 이거 4번을 답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바꿔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넣기도 한단 말입니다. 넣었다 뺐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보증받아야 안 받아요? 받네요. 민간 보증받아야지.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현물로 주는 겁니다. 나중에 조성되는 분양 대상 건물 전체 면적에서 얼마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3번에 가요. 그죠?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5번.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주택공사가,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볼 때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주택공사가, 지방공사가 이렇게 되면 함정을 많이 파거든요. 그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은 긴장을 하고 읽어라 이 말입니다. 주체를 앞에 딱 달 때는 이거 뭐 있구나 라고 보고요. 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면 몽창구리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뭐 받는다? 승인. 틀렸네요. 채권을 이전할 때 취득자는 이전입니다. 이전.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 줄 것을 요청하고 원부에 기재가 안 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대항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적어야 돼요? 채권. 원부에 기재가 안 되면 양도가 안 돼요. 그죠? 틀렸네. 발행 이율은 아까 이율 했죠? 문제 풀었죠? 이율은 누가 정한다? 네가 답이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을 환지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무슨 방식만 발행한다고 배웠습니까? 수용. 채권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분양 토지 건물이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을 넣으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요 정도 푸셔야 되겠네요. 6번은 원형지라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0분 분량인데 하고 싶은데 했다가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일어나는 구테타는 진압하기가 네버입니다. 네버. 그래서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발법 1시간 분량이 남아있거든요. 환지하고 수용 조금 남은 거 정리하고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고, 공법은, 오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숨 나온 공법 보시면서 보고 또 보고 잊어먹고 보고 또 보고 잊어먹고 자꾸 그런 반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